자, 문 전 대통령 생각엔 어떤 입장 생각을 좀 밝혔거든요. 자, 어떤 생각을 밝힌 건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책 얘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요새 주로 어떤 책을 추천하거나 책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살짝 곁들이는 경향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역시 어제입니다. 어떤 책 얘기를 꺼내면서 청와대는 가장 높은 직업 의식과 직업 윤리가 필요한 직장. 맞습니다. 이거 누구나 동의해요. 거기는 엄청난 직업 윤리가 필요한 곳이다. 그런데 본인 재임 시절에 청와대 얘기를 하면서 단 한 건도 금품 부정 비리가 없었다. 청와대 사람들 고맙다라고 입장을 냅니다. 자, 그런데 금품 부정 비리라고 하면 진짜 무슨 수사를 받고 체포되고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보통 인식적으로 보면 약간 논란이 됐던 윤리적인 문제, 도덕성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연상하게 되거든요. 자, 과연 문재인 정부 당시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모르시는 분도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영상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전직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 직원의 비위와 관련된 당시에 문제가 불거졌고 브리핑까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서서 얘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 입장과는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단박에 나왔고요. 그리고요.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부동산과 관련된 도덕적, 윤리적 문제, 논란이 꽤 있었던 인사들이 많았거든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지난 2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오명을 씻어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온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다뇨. 평균 집값 모르세요? 매일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 모르세요? 네, 그 뭐 서울 전체로 따진다면 뭐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15년 전에 산 아파트라니까 왜 자꾸 3년을 얘기합니까? 그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안 올랐습니까? MB 정권 때 안 올랐고 박근혜 정권 때 안 올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 아파트 거기 MB 정권 때도 올랐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님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저런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전용기 의원.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이런 입장을 책을 소개하면서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책이 결국에는 나의 청와대 일기라고 하는 예. 그 청와대 국정홍보 비서관을 지냈던 분의 그 과거 참모가 쓴 그렇죠. 책이죠. 참모가 쓴 책입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던 것이 결국에 국정을 홍보하기 위해서의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금품 부정 비리가 없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와 관련돼서는 많은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CG로 확인했던 이렇게 도덕 윤리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다양한 그 비리 혐의들이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이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은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이 있는 국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금품 부정 비리와는 조금 다른 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거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열해놓고 보면 금품 부정 비리는 굉장히 좀 많았었던 거죠. 과거 정부에 약간 강도가 셌던 어떤 그렇죠. 비리 사건들. 뇌물이라든지 가족의 비리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해당 내용들은 없었던 것이고 우리가 지금 CG로 보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 도덕적, 윤리적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께 질문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오히려 사과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책을 소개하면서 금품 부정 비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다른 맥락에서 나오실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마 책에도 나올 겁니다. 공직기강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좀 중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해서도 문제가 예. 있었을 때 바로 이분들이 인사조치하고 앞으로는 예. 이런 일이 없게끔 엄중히 물어봤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예. 해당 말씀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과 도덕 윤리적 부분은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최인영 변호사,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런 어떤 입장, 인식이라고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온라인상의 의견을 보면 반응은 그다지 좋지가 않던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리수, 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의 키워드로 모아집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아. 사실은 마음의 빚이 있어서 그런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것을 지금 깡그리 잊어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기소는 게 많은데 무죄 빼고 예. 유죄가 인정된 것만 해도 입시 비리. 예. 그리고 또 그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예. 처벌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의 그 따님에 대한 그 부산 그 의정원 다닐 때에 예. 그 스칼러십 그러니까 장학금 그 장학금과 관련해 가지고 예. 물론 뭐 그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예. 됐습니다만 그게 청탁금지법은 유죄. 사실 이것만 해도 저런 말씀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잊으셨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마음에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을 잊은 척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앞에서 퇴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잊혀지고 싶다. 잊혀지고 싶다고 하면 조용하게 있으시는 게 맞시죠. 그렇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내년 총선에 예. 문재인 라인을 계속 깔려고 한다라는 의혹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정말 잊혀지고 싶다고 하면은 조용히 계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인영 변호사가 그때 살짝 언급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무슨 반응이 나오더라. 요 얘기가 지금 화면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세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런 글들이나 입장을 올리신 분은 이른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로 일단 추정은 돼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소개했던 뭐 금품비리 아니면 윤리의식, 직업의식 이런 얘기한 거에 대한 반응이 아니 이거 지금 보니까 청와대 출신 공천위에서 영업 나선 겁니까? 그리고 이거 너무 음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청와대 출신들 본인이 참모로 뒀던 그 지금 현역 의원도 있고요. 정치인들 많이 있거든요. 이 인물들은 다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강조하면서 총선 때 공천을 받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지금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선 신성범 전 의원님. 개딸, 이른바 개딸이라고 꼽히는 분들 추정되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판단한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개딸들 눈에 비친 문재인 대통령의 저 모습이 예. 제가 보기에는 글쎄 뭐 사실과 부합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 현재 분열상을 보여주는 거다. 다만 저는 그 정도로 흔히 하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음흉한 사람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근데 저렇게 본인이 원한다고 한들 자기 출신 참모들이 예. 민주당 공천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들 예. 지금 구조에서 관철시킬 힘이 있을까? 흔히 하는 말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과연 말을 들어줄까 하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다만 지금 둘 사이,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가 예. 겉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여도 뿌리가 깊잖아요. 2017년도 초기에 예. 경선 때 해경경 홍씨 사건부터 해갖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고 인간적으로 불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까지도 아는 문제란 말이에요. 예. 개딸들 눈에는 특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을 뺏기는데 넘겨주는데 그러나 일조를 했다고 판단할 테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원죄가 있다라고 뭐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도 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또 경선 때 도와줬던 거 아니냐 예. 불신도 있고 이런 거다. 지금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러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저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씨가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 모든 게 부정당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청와대 때는 다들 깨끗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고 자꾸 강조하는 게 불안 심리의 표현이라고 저는 봐요. 그걸 위해서 또 이른바 개딸들은 반응이 굉장히 좀 거친 반응까지 나온 상황이 있었다는 건데, 정기랑 교수님, 사실 조금 기억을 돌려보면요, 이른바
이 민주당이 발칵했던 이른바 수박 칠적 포스터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최근에 비판했던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든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이른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환호를 보내줬어요. 오히려 격려도 가고요. 그러면 이른바 민주당의 개딸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적대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유가 뭡니까? 적의 적은 뭐 우리 편이라고도 합니다만 개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개딸들 하면 우리가 보통 20대, 30대를 연상시켜요. 예. 그러나 이 개딸들은 50대가 주력 부대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고관여층입니다. 그럼 개딸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문제가 거네요. 저는 있어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오해를 항상 하게 되는데 단어 자체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딸들이 보는 그 개딸들의 본질은 예. 친 이재명 강성 지지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 이재명 강성 지지층. 자, 근데 예. 그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이른바 주역 중에 주역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또 보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추윤 갈등 당시에 예.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을 잘랐어야지. 왜 추미애를 사퇴를 종용했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당시의 문제는 추미애 전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결정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더 나아가서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예. 대선 후보로서 0.75%포인트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예. 젖잘싸라고 하는 당내 분위기를 주도한 게 개딸들입니다. 오. 자, 이 흐름 속에서 이 친문들이 그렇다면 뭔가 친 이재명 라인의 중심이 서줘야 되는데 예. 앞서 나왔던 얘기처럼 당내 구조를 보니까 이게 비명의 오히려 구심점 역할을 친문들이 하고 있는 이 현실. 이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실질적인 힘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태주지 않고 있다.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개딸들은 상황을 보는 겁니다. 자, 나아가서 이 개딸들이 정치의 고관여층이라고 했잖아요. 예. 벌써 내년 총선으로 시선이 가 있습니다. 자, 내년 시선에 자, 청와대 출신 비서관 행정관들이 지금 출마 러시가 이루어질 겁니다. 예. 자,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축사도 받고 격려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친 이재명 그룹 입장에서는 예. 또 하나의 새로운 경쟁 상대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 그런 당내 흐름에 대한 지금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거다. 개딸들이. 예.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런 당내 과도한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그 정치적 공격 예.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게 옳습니다. 왜? 당내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요. 통합에 저해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갉아먹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개딸들의 행동은 자제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앞서서 휴가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휴가 동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했던 책 제목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길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지지자와 당대표 약간 다른 생각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또 이래서 이게 책 제목이 약간 무색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은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난 29일 전직 대통령들의 가족들이 지금은 뭐 이제 공개가 된 이 청와대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런 모습인데요. 보면은요, 뭐 전직 대통령 보면은 과거에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또는 며느리들이 한 자리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청와대 개방 1주년 특별 전시 관람인데 같이 관람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추억 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언론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 여야 없이 저런 모습 좋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데요. 이 자리에 빠진 전직 대통령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요. 설명을 좀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체부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참석 못한 분들은 다른 저간의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으면은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모임이나 행사가 또 있으면은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사적으로 만나는 모임에도 가능하면 조금 확대시켜 볼까 하는. 여기요. 뭐 내가 간단하게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 텐데 예. 글쎄요. 안 오신 분들은 그때 무슨 생각이 있었겠죠. 또 사정도 있었고요. 근데 국민들 보기에는 모두가 한 자리에 전직 대통령의 가족들이 모두 한 자리에 서는 날 이게 국민들이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정치가 무너졌다고 평가받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예. 전직 대통령의 2세들이라도 모여서 화합의 장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여야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예. 대한민국이 그래도 정치가 살아있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전두환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거기는 빠졌어요. 들어가면서 이분들이 사실 골고루 안 오신 것이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가 있기보다는 문체부에서 초청을 했을 때 개인 일정이라든지 다양한 사유들로 인해서 아마 못 오신 것이 아닐까 이 정도가 추측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초청을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주도해서 이렇게 모으고자 했다면 아마 뭐 개인적인 이렇게 감정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이번 행사는 정부 초청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공식적으로 초청한 1주년 청와대 개방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불참했던 것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사정이 있었다. 개인적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정부가 정식으로 다시 초청하면 그때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성범 전 의원님. 예. 지금 뭐 아들 가족들 모이는 게 정말 좋은데 그래도 예. 저게 뉴스가 되는 이유, 우리 MBN에서 다루는 이유가 그래도 대통령 가족들이 현역지대 싸웠지만 자식들끼리는 친하구나 느낌, 가족들끼리 이런 건데. 그나마 같이 저녁도 하고 술 한잔도 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지금 보십시오. 우리 사실은 이것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예. 살아있는 3명의 전직 대통령은 진짜 언론 왜 한 번도 못 만나냐? 뭐 우리 국민들도 야 만날 수 있겠어라는 생각하지만 생존한 전직 대통령들은 그러니까 왜 한 번도 만나는가? 안 보내면 미국 정치를 우리가 많이 비판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많이 봤잖아요. 공화당, 민주당 떠나가지고 아버지 부시부터 해갖고 클린턴, 오바마 쭉 다 만나고 이런 그렇습니다. 그림 막 카트까지 만나. 우리는 왜 저렇게 안 되는 이야기는 좀 하고 넘어가줘야 돼요. 우리는 왜 생존한 전직 대통령 계신데 왜 안 만나냐? 예. 저도 한 말씀만 보태겠는데요. 예. 우리 신성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저게 뭐 박보균 장관의 어떤 아이디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대통령들의 어떤 그 아들 또는 예. 뭐 며느리까지 다 초청하는 뭔가 그래서 화해와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 어떤 무대로 아마 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저걸 저는 뭐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것은 이벤트에 불과하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국정 운영의 기조, 예. 야당과의 협치,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뭔가 국정 운영의 전면적 기조 전환을 하지 않는 한, 자 168석의 제1야당 대표를 아직까지도 한 번도 만나고 있지 않는 현실 속에서는 한여름밤의 꿈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세 분 말씀 들으니까 쉽지 않겠는데 이거 만만치 않군요. 지금 상황이요. 아무튼 뭐 어떤 현실, 정치라는 게 가장 현실에 두고 과거를 또 이해하고 그러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